자, 한반도 전쟁 만약에 발발한다면 이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게 되는 이 우리 군 작전권을 우리 군이 가져오겠다. 이게 전작권 전환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추진에 불을 붙이는 목소리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 또 대미 특사단에 내정된 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부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관련해서 국정위가 이거를 혹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가속하시는 그런 방침을 세우시고 계시는 건지. 국방부 합참 등과 저희 국정위에서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이행 과제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트럼프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수면 위에 올려야죠. 전시 전작권 전환 문제까지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수면 위에 올려놓고, 예. 올려놓고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예. 어느 수위까지 조율할 것인가. 예. 한미 간의 예. 동맹 국가로서 예. 얘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 좀 잠시 이제 국방 전문가이시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쭉 이제 앞에서 화면을 봤습니다만 관세 협상에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미국의 압박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슈가 지금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하나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보세요, 우리? 글쎄요, 그게 미성락 그 국방부 실장이 미국에서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한 것이 크게 네 가지 가지고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관세하고 통상하고 투자하고 안보 이 네 가지를 한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아마 핵심이 안보가 될 텐데요. 저는 안보 파트 중에서 주로 한국의 국방비 정액이나 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이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전작권 전환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작권 전환 얘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NSC 회의할 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죠. 전작권 전환은 현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현안이고 또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용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실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네.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만약에 그 전작권을 받는다면 그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조건에 기초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한반도와 안보 환경이 영내의 안보 환경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조성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 번째 이 조건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평가를 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 한국군이 이 전체 연합사를 운용할 수 있는 기본 운용 능력이 있느냐.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IOC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이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검증을 했는데 이 부분은 괜찮다라고 이제 평가가 났고요. 두 번째는 2022년도에 완전 운용 능력, 그러니까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이것도 전체 항목이 꽤 많은데 그중에 일정 부분 항목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도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완전 임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풀 미션 케이퍼빌리티거든요. 그래서 이 FMC는 언제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느냐 하면은 전작권 전환이 만일에 내년에 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올해 이것을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단계별로 가는데 네네. 지금 현재 한국군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에서 스탑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세 번째는 아직 못 갔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평가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의 예상은 이게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실장님은 예상하셨던 건데 테이블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저기 지금 이재명 정부도 대통령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걸 만일에 전작권 전환을 바로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엊그제 NSC 회의할 때 바로 지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지시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저는 좀 유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최소한 21조 든다고 하는데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되면 득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안보 상황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왜 그 정도 돈이 드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잖아요. 예, 예.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건데 여기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한미 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군 스스로가 해야 될 능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능력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킬체인, 뭐 KAMD, KMPR, 30K라고 해서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미사일 이거 사용하기 전에 가서 먼저 때려야 되는데 예. 그러려고 하면은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정찰 위성 4개밖에 안 했단 말이죠. 소형 위성 위성을 하고 초소형 위성은 2030년까지 50개에서 60개 지금 띄우도록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위 통신 체계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KAMD인데 결국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데 막아내는 것도 지금 뭐라고 할까요? 북한의 장사정포, 그 LAM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슷한 거죠. 이것도 지금 체계 개발해서 우리가 연구 개발해서 완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2029년 30년도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걸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게 할 거냐,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게 할 거냐, 그 차이는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것이 미국이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전작권 전환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한국한테 유리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의 전체적인 미국의 국방 전략서가 올 8월 달에 나올 텐데 거기에 주한미군 재조정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냐? 예.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인과관계가 저는 성립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주한미군 감축을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먼저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주한미군 감축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전작권 전환 얘기를 편안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것은 미국한테 손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전작권 전환을 얘기를 하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8월 달에 나오는 보고서에 대해서 이 한국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이 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를 잘 고려해서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미국의 생각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게 자신의 자국의 위협에 대한 것은 자국이 책임지라라고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나토 같은 경우에도 유럽 방위에 대해서는 니들이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책임지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재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현재 기조로 봤을 때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직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이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9.11 테러가 나고 난 뒤에 미국은 주한미군 재조정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주한미군 재조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글로벌 파스츄 리뷰라고 그래서 전 세계의 미군 태세를 재조정해요. 예. 그 속에 이제 주한미군 재조정이 왔고 우리가 이제 평택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동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주한미군을 28,500명 선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정해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미국의 국방 전략세가 올 8월 달에 나오게 될 텐데 이 국방 전략세의 핵심이 결국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GPR, 소위 말해서 글로벌 파스츄 리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게 유럽에 있는 미군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 주한 미군까지 다 포함해서 재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깊게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 실무자들끼리 협의하고 합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죠. 알겠습니다.